11회차 가제트로 다시 만나뵙게 된 서울 이천치과의원 한승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10회차하고 11회차는 GBR 특집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역시 GBR 내용입니다. 자, GBR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그 약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그 10회차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기가 조금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 편집팀이랑 잘 얘기를 해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좀 빨리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사이사이에도 저희 자매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뭐 식전의 소들이 그 노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뭐 워낙 좀 입담도 좋으시고 재밌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유튜브에 아주 최적화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매 프로그램도 열심히 많이 봐주시고요. 물론 많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GBR 특집으로 11회차에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The positive effect of tenting screws for primary horizontal guided bone regeneration. 딱 봐도 텐팅 스크루죠. 텐팅 스크루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휴먼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 인트로덕션 들어가 볼까요? 자, 인트로덕션에는 우리가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이 로컬라이즈드 본 디펙트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그런 쓰는 테크닉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거는 많이 검증받은 술식이잖아요. 이걸로 함으로 해서 본 생기는 거나 임플란트의 서바이벌에 대한 뭐 성공률 같은 건 이제 잘 밝혀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매트리얼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저버블, 그 중에서도 콜라겐 멤브레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이 단점으로 공격을 받는 게 뭐예요? 페이스메이킹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이 잘 모여있질 않고 쌓아놓았다고 해도 내가 쌓은 만큼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스터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오죠. 미르마리 선생님이 2016년 스터디. 굉장히 이거는 인용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갖는, 혹은 조금 더 고라가 빨리 될 수 있게 어떤 방법들을 이제 또 사용해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트 자체의 스테빌리티를 좀 주기 위해서 콜라겐이 들어간 바이오스 콜라겐이라든지 뭐 오스테온 콜라겐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보면 어떨까? 혹은 이제 고라가 좀 빨리 되는 거죠. 이거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 이제 그로스 팩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써보면 어떨까? 좋죠. 좋은데 이런 것들을 쓰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비용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럼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서지컬 테크닉을 조금 바꿔가지고 운드 스테빌리티를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도 써보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스터디는 이 세 번째 거가 되겠죠. 테크닉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좀 더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텐팅 스크루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세미나나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리포트들이 대개는 케이스 리포트라든지 케이스 시리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결과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고, 써보니까 단순히 좋더라,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는 거죠. 측정도 정확하게 하고 컨트롤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확실하게 비교 한번 해보자. 이게 이번 스터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아니고 그냥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근데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해도 이건 굉장히 스터디 잘했습니다. 총 44개의 임플란트 28명의 환자를 사용을 했고, 컨트롤 테스트 균일하게 22명씩 나눴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졌어요. 또 본 크레스트에서 1mm 하방의 두께를 쟀을 때 본 위드스가 4mm 이하가 되는, 4mm보다 크지 않은 그런 얇은 퇴축된 뼈를 갖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4mm가 밖에 없으면 이거 임플란트 심으면 디아이시스가 좀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저런 데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월 디펙트라도요, 시밀티니스 어프로치나 아니면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하느냐의 기준이 저도 4mm로 잡고 있어요. 4mm. 4mm보다 너무 얇으면은 봄을 먼저 만들고 하는 스테이지드 어프로치 선호를 하고요. 3mm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고정은 제 위치에 들어가거든요. 시밀테니어스 어프로치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과정을 이제 어떻게 수술했나 보면은 코리칼 퍼포레이션은 물론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나오는데, 텐팅 스크루를 쓸 때
역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리치 크레스트에서 1mm 하방, 버칼 본 위쪽으로 이제 4mm 정도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접 본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걸 보고 인접차에 이펙트가 너무 많이 주되었으면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스터디에서는 그냥 그 균일한 결과를 좀 나중에 좀 보고 싶어서 그런지 딱 3mm를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텐팅 스크루는 위에다 박아야 돼요. 밑에다 박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그래프트가 항상 흘러내리면 밑으로 흘러내리고 뭐 그러기 때문에 컬랩스 되는 건 이렇게 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가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m 하방에다가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박았다는 게 이제 이 스터디의 약간의 클리니컬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본 그래프를 얻습니다. 본은 근처에서 이제 본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스크레이퍼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주위에서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런 자각을 하고 이제 바이오스를 섞어서 본 그래프를 과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가이드 멤브린을 뒀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오 가이드 멤브린을 어떻게 고정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고는 텐팅 스크루 없이 그냥 우리가 하듯이 파티큘레이트 본을 얹고 멤브린을 얹는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어요. 이 스터디에서 나오는 임상 사진을 제가 이제 여기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텐팅 스크루 1mm 하방에다가 4mm 튀어나오게. 지금 사실 이거는 보면은 인접본이 컨투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뭐 많이 튀어나오게 해봐야 이게 다 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오버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이건 뭐 좋은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케이스는 보면은 버칼 쪽에도 디펙트가 있지만 팔라탈 쪽도 약간 디펙트가 있어요. 이 스터디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자도 그거를 이제 자화자찬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팔라탈 쪽도 어느 정도 본이 생겼는가 그것도 이제 측정을 한 것이 이 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까 이제 오토지니스분과 바이오스를 섞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프트 해주고 바이오 가이드 멤버를 뒀습니다. 이거를 고정은 시키지 않은 것 같고요. 싱글 레이어를 썼는지 멀티플 레이어 두 장을 이렇게 깔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바이오 가이드 멤버를 썼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텐전 프리하게 프라이머리 플랫 크로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크루는 여기서는 이제 네오덴트 회사 거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멤브린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텐팅 스크루를 쓰거나 얼마나 잘 고정이 되고 사용하기 쉬운가가 사실 임상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다 써본 건 아니죠. 많이 써본 건 아니게 몇 개 제품 써본 거 중에 진짜 안 좋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 고정하기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거 한 번 써보고 그냥 버린 것도 있고 진짜. 이제 몇몇 회사들 거는 좋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해봐가지고 이런 이 번거로운 수식이기 때문에 한 번 해도 자기가 잘 너무 힘들고 그런 기억만 남으면 다음에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번거롭지 않게 좀 쉽게 하려면 이런 스크루들은 파지력도 좋고 딱 집기도 좋고 그런 거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티리얼 메시지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건 이제 아웃컴을 뭘 측정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역시 리치 위드스예요. 이 리치 위드스의 체인지가 어떻게 되니까 크레스트 1mm 하방, 1mm 하방에서 재는 거 되게 좋죠. 그 예전 스터디를 보면은 저 밑에서 조금 더 밑에서 재는 스터디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딱 리치 크레스트 부분에서 재는 게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mm, 3mm, 5mm, 7mm 하방에서 쟀다고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링괄 쪽에도 사실은 나중에 좀 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가 별로 없거든요. 되게 이제 버칼 쪽만 이렇게 좀 재게 되지. 그다음에 버티컬하게 좀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GBI 힐링 기간은 한 6에서 8개월 정도로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켰으니까 꽤 오래 힐링을 시킨 거죠. 아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할 때는 CBCT를 중첩하는 방법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중첩을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는 비슷한 그 논문을 쓰실 분들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저같이 이제 임상인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결과를 보면 총 24명의 환자 아까 이제 처음에 이건 설명드렸죠. 44개 임플란트를 사용했다고 그랬고 컨트롤 그룹은 22개 중에서 12개가 이제 상하, 10개가 이제 하하게 시켰습니다. 하하게다 이제 GBR을 했다는 거고 테스트군도 9개가 이제 상하, 13개가 하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왜 굳이 소개시켜드리냐면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데 저랑 이제 동감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있었어요. 상악은 언월 디펙트라도 본이 생각보다 밑으로 이제 흐르지 않으니까 중력상 잘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하악은 텐팅 스크루를 했더라도 본 그래프트가 밑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악에는 많이 안 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걸 딱 봤더니 이거 명확하게 밝히더라고요. 생각보다 하악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악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 선생님은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은 컨트롤과 테스트 각각 하나밖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꽤 수술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익스포저 자체도 굉장히 마이너했기 때문에 큰 컴플리케이션 없이 지나갔다고 해요. 특히 이제 바이오가이드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적은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클로로엑시드 소독해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모 이제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출이 아주 크게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웃컴이 이제 CBCT를 중첩시켜서 위디스 체인지를 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비슷한 거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위디스의 체인지, 버티컬하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결과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베이스라인의 디펙트 위디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4mm가 안 되는 디펙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텐팅 스크를 사용한 테스트 균이 이제 컨트롤 균이 되겠어요. 1mm 하방에서는 3.18mm, 3.28mm니까 사실 두 군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테스트군 선정을 굉장히 잘한 거죠. 3mm 하방에서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5mm 정도로서 굉장히 잘 선택을 했고요. 사실 하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방은 뭐 노출이 돼도 여기 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베이스라인은 7mm까지 다진 거니까 여기는 5mm 이상 나오죠. 5.87, 5.36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팔로우, 그러니까 6개월에서 8개월째 이제 CBCT 찍은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냐면은 1mm 하방에서는 6.9mm 텐팅 스크루를 사용한 군에서 그렇고요. 텐팅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4.54mm가 나와요. 그리고 3mm 하방에서는 텐팅 스크루를 사용한 테스트 군에서는 9.03mm,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7.51mm가 나와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1mm, 3mm, 5mm 하방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났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전에는 더 많은 리치가 이제 리치 위디스가 얻어졌다는 거고요. 체인지를 보면은 텐팅 스크루를 사용한 군에서는 3.72mm의 증가양을 보였다는 거고 텐팅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은 군은 1.25mm, 그다음 3mm 하방에서는 3.98, 2.5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1mm 하방, 3mm 하방이 유의성 있는 통계적으로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갈렸죠. 이쪽 텐팅 스크루를 쓴 그룹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사실 이 스터디는 제가 볼 때 텐팅 스크루를 쓴 것 중에서 결과가 제일 잘 나온 스터디 중에 속합니다. 이것보다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밑에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테스트군이 3.57mm, 컨트롤 그룹이 한 2.35mm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림은 그렇게 그리지 못했지만 링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오그멘테이션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결과인데 이 스터디에서는 근데 이제 링괄 쪽에 대해서는 이게 컨트롤 테스트군을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이게 대충 보니까 GBR을 사용한 시행했었던 군에서 19개 사이트에서 그냥 그 링괄 쪽에 이제 변화량을 측정했다고 되어 있고 대개 한 0.5에서 1mm 정도 게인을 얻었다 그렇게만 써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리접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쌓아놨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조금 꺼졌냐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지 않았어요. 버티컬 크레스트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됐는가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뜻이겠죠. 그러면 두 사이트에서만 0.9mm가 좀 꺼졌다가 되어 있고 22개니까 나머지 20개 사이트는 다 괜찮았던 걸로 미로 그냥 짐작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반면에 컨트롤 굿에서는 훨씬 더 많은 8사이트에서 1.11mm가 꺼졌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리전탈하게는 얼마 정도 꺼졌나 이것도 통계적으로 표시해지지는 않았고요. 2개 사이트에서만 1.66mm가 꺼졌고 텐팅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는 12개 사이트에서 1.2mm가 꺼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분포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컬랩스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터디는 결과가 훨씬 텐팅 스크루를 쓴 쪽에서 좋게 나왔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포지티브 이펙트라고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텐팅 스크루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1mm, 3mm 내에서는 다 결과가 좋았고 통계적으로 내면 저 3mm 하방에서 가장 많은 보온 증가량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거나 파티큘레이트를 많이 쓰는 재료들인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보온이 될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가제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도 운드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냥 뭐 스페이스 메이킹 디펙트는 상관없지만 조금 형태가 안 좋은 디펙트에다가 뼈 그냥 비싼 거 얹고 멤브레인만 쓴다고 뼈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몇 번 그렇게 강조드렸죠. 좋은 재료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특집으로 제가 조금 이번 결과도 마련해 드린 거고요. 또 이 미르마리 스터디 또 나오죠. 동물 실험은 계속 또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브렉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피할 수 없으니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이 스터디는 텐팅 스크루를 사용해서 그걸 이제 극복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허리존탈 본 오그멘테이션을 어느 정도 본 개인이 얻는가 그런 거를 이제 스터디를 인용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인용하는 스터디는 라이니 선생님이 2019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에 나온 스터디고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15번째 페리오돈톨로지 워크숍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거에 대한 시스테매틱 리뷰 같은 건데요. 저 스터디를 제가 보니까 GBR뿐만 아니고 블록그래프트 각종 허리존털 오그멘테이션을 다 한 거를 시스테매틱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게인이 2.9mm예요. 그래서 어떤 스터디를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블록본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인데 한 3에서 4mm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우리가 허리존탈 본 게인을 얻는 걸 목표로 수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요 수치만 놓고 보면 텐팅 스크루를 쓴 그룹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고 텐팅 스크루를 쓰지 않은 군은 평균치보다도 조금 못한 이제 결과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좀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시스테매틱 리뷰를 살펴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것도 뭐 클리니컬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CBCT를 정확하게 중첩시켜서 결과를 아주 균일하게라는 표현은 그렇고 공평하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한 그런 스터디는 없었다. 이 스터디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1mm 하방에서 리치 크레스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 1mm 하방에서 이제 측정한 스터디들도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이제 잘하는 점이라고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스터디들은 참 가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읽어보는 것들이 이런 거는 우리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결과를 얻은 다른 스터디를 좀 살펴본 건데 여기서 언급해 준 건 이제 멜로니 선생님의 2017년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터디를 굉장히 잘했지만 본 스터디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5mm 정도 좀 많은 양의 본 게인을 얻었습니다. 이 스터디가 또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본 연구에서는 1mm 하방 크레스트에서 이제 리치 위드스를 쟀다 그랬잖아요. 얘도 한 근처에서 2mm 하방에서 정확하게 쟀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인용했다 뭐 그런 말도 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디스커션이 다시 나오기도 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동안 텐팅 스크루를 쓴 스터디는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다 케이스 리포트 수준이었다. 이번 스터디가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긴 하지만 괜찮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비교를 해가면서 밝혔던 스터디가 이 디브라는 선생님이 2017년에 쓴 스터디가 있는데 제가 이번 가제트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봤는데 컨트롤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뭐 그냥 어떤 테크닉을 쓰니까 얼마나 늘었더라 뼈가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인적 퍼스널 오피니언식으로 텐팅 스크루를 쓰니까 이런 점이 좋고 터널 테크닉을 쓰니까 이런 점이 좋고 타이타늄 레인포스드 멤브를 테크닉을 쓰니까 어떤 점이 안 좋고 뭐 그런 걸 그냥 오피니언식으로 이렇게 낸 내용이더라고요. 굳이 뭐 이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차이도 뭘 냈냐면 뭐 본 위드스 게인이 아니고 이게 임플란트를 충분히 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터디가 잘한 점이 또 뭐가 있냐? 링괄 쪽에 있는 본 위드스 게인도 좀 측정을 했다. 저도 사실 이거 링괄 쪽에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터디에서는 했는데 이게 테스트 컨트롤 그룹은 나누지 않고 대략 0.5에서 1mm 정도 게인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 나와 있습니다. 리트로스펙티브 디자인이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리트로스펙티브 디자인은 그래도 많은 샘플을 얻을 수가 있다고. 쭉 추려보면 프로스펙티브한 것보다 많은 샘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뭐 그런 내용 말씀 제가 드렸어요. 여기도 역시 그런 내용 써 있고요. 명확하게 컨트롤을 잘 잡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좋은 점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스터디 내용이에요. 이 스터디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려면은 GBR이죠. 본을 만들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노력을 들여서 정확하게 해야 뼈가 생기지 어설프게 하고 그냥 덮고 그래가지고는 좀 실패를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블록 타입 본을 써서 스페이스 운드 스테이빌리티를 잡는 거 얘기해드렸고 이번에는 텐팅 스크루를 써서 스페이스 메이킹을 잡는 방법을 설명해드렸고 그럼 다른 방법은 뭐 없느냐 그렇게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방법 많죠 물론.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서 나왔던 스터디 중에 이제 멜로니 선생님 스터디를 오늘의 제가 추천 저널로 하나 좀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들은 클리니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릴레이티드 리서치죠. CIDRR이라는 약자를 갖고 있는데 이제 2017년에 첫 번째 스터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후속 스터디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후속 스터디가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순서만 바꾼 걸 보니까
아마 이제 뭐 편집 측에서 좀 뭘 잘못했겠죠. 그냥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년 후속 스터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나 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니셜 리치유디스가 3.07mm니까 오늘의 소개시켜드린 그 전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축된 뼈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역시 스테이티브 어프로치를 하는데 힐링 기간은 7개월. 본은 못 썼냐? 오토지니어스 본과 바이오스를 역시 섞었습니다. 바이오스를 오토지니어스 본을 섞어 쓰는 것이 이제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오토지니어스 본을 마이크로스라는 기업으로 사용해서 얻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마 주변에서 스크래핑해서 얻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운드 스테이빌리티를 어떻게 가져갔느냐? 이번에는 멤브린을 직접 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죠. 바이오가이드는 그 약간 소프트 타입 멤브리고 대신에 이게 일라스티스가 있어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정하기는 대부분 편해요. 대신에 여러 군데 고정을 해야 돼요. 확실히 좀 효과를 얻으려면 평평하게 잘 펴가지고 여러 군데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5개의 핀을 사용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3개는 포칼, 2개는 링칼. 약간 좀 번거로운 게 사실이긴 하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켰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출은 한 이 정도 됐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치 위드스 개인이 궁금한 거니까 5.03mm. 아까 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학하고 하학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스터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본그래프트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이게 원월 디펙트에서요.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좀 막아주는 거는 멤브린을 직접 고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텐팅 스크루를 쓰면은 크레스탈 쪽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흔한 디펙트에서는 이렇게 멤브린만 고정해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나왔던 임상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아마 이거 바이오가이드 미리 몇 개, 3개 복합적에 먼저 고정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가올과 바이오스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래프트했죠. 딱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많은 그래프트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 클리니컬 팁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즈를 조금 더 큰 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봉 전체 이제 봉 그래프트를 커버할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어댑테이션도 주변에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에서는 드린 스터디의 디스커션에 이 스터디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제 써줬냐면은 결과는 이 멤브린을 고정시키기 더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스터디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디스커션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줬냐면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멤브린 픽세이션 테크닉을 쓴 것과 텐팅 스크루를 쓴 것이 달랐다. 두 번째는 이 멜로니 선생님의 스터디에서 오토지니어스 분을 훨씬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아마 자기가 조금 얻었나 보죠. 그래서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니셜 디펙트 위드스가 좀 달랐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흡수가 클수록 오그멘테이션이 좀 많아지니까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멜로니 선생님 스터디가 3.07mm였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스터디에서는 3.4, 한 1mm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뭐 이 멜로니 선생님 스터디가 적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긴데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닉 자체가 좀 달랐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스터디 디스커션에 나왔던 내용도 언급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텐팅 스크루도 쓰고 멤브린도 고정시키고 그런 스터디들은 없냐? 케이스 리포트 수준이긴 하지만 뭐 이런 스터디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2015년에 IJPR이라는 저널에 나왔던 스터디고요. 텐팅 스크루를 위에다가 썼어요. 멤브린도 이제 같이 고정을 시키는데 멤브린을 그것도 여러 개 고정을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멤브린도 이 알로돔 GBR이라고 하는 걸 썼거든요. 이거는 알로돔이라고 우리 왜 스킨 대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걸 GBR용으로 조금 얇게 만든 멤브린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바이오가이드보다도 소프트하고 흡수도 좀 빠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본그래프트는 알로그래프트를 또 썼어요. 흡수가 좀 더 많은 요즘 미네로스를 사용한 스터디가 좀 많이 좀 나오는데 이런 알로그래프트하고 자각을 썼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니셜 리치 위드스가 이제 3.63mm인데 한 2.92mm 게인이 나왔어요. 이게 상대적인 건데 이건 조금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디펙트하고 주변 변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컨트롤이 없으니까요. 한 3mm 정도 이렇게 얻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나왔던 임상 사진을 제가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보면 이제 텐트 스크루는 역시 이 위에다 박아야 돼요. 좀 너무 여러 개 박았어요. 이렇게 여러 개 박을 필요 없고 밑에는 사실 박을 필요도 없거든요. 봄그래프하고 이게 알로돈 GBR이라는 멤브레인인데 딱 봐도 좀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고정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멤브레인을 고정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크루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을 뿐만 아니라 고라가 좀 빨리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알로그래프를 써서 그런지 꽤 본라이크한 티슈가 눈으로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텐팅 스크루를 쓴 스터디 여러 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이런 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케이스 리포트고요. BMP를 썼어요. BMP. 플레이트 봄을 쓰지 않고. 텐팅 스크루 그냥 뜩 받고 이거 좀 여기다 박았으면 좋았을 텐데 콜라겐 스펀지에 BMP 묻혀가지고 여기 멤브린 썼습니다. 바이오맨드라는 약간 좀 두꺼운 멤브린을 사용해가지고 괜찮게 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희망사항에서 제가 그냥 이거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BMP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이건 딱 보면 여기 DI 센서가 생겼어요.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생겼어야 되는데 스캐폴더가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괜찮고 여기는 좀 완전히 생긴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케이스 리포트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텐팅 스크루에 대한 전어를 하나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임상 케이스를 딱 2개만 보고 오늘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텐팅 스크루를 썼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봄그래프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막는 거는 멤브레인을 직접 고정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텐팅 스크루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썼어요. 자, 임플란트를 신고 보니까 하방은 두꺼워요. 근데 한 3mm 정도까지는 굉장히 뭐 딱 봐도 뭐 이건 백지장 같은 얇은 뼈잖아요. 그래서 노출은 안 되었지만 좀 오그멘테이션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8회차 때 언급드린 DI-센스가 되면 이 임플란트가 오래 살까? 안 살까? 이 경우는 사실 DI-센스가 생겨서 제가 GBR 안 했다 그래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방이 두껍기 때문에 서포트가 좀 될 거거든요. 주변 환경이 좀 괜찮으면 이 임플란트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우는 제가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GBR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텐팅 스크루를 사용했고요. 텐팅 스크루는 위에다 박는 거예요. 위에다. 너무 밑에다 박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튀어나오는 양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리지널 컨투어가 있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튀어나오게만 하시면 됩니다. 꼭 이게 몇 미리가 튀어나오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가골하고 합산골만 써서 봄그래프트를 해주고 텐팅 스크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멤브린의 고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키고요.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리엔트리 서저리를 했어요. 사실 좀 일찍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고정이 워낙 좋고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본 서티트 매티리얼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고라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텐팅 스크루 이때 좀 제거를 하고 이게 이제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고요. 출전과 이제 수루를 보게 되겠죠. 많은 위드스 증가를 얻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CT를 찍었습니다. 2번 찍었어요, 2번. 얼마 전에 오셨길래 제가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3년째 찍어봤는 건데 분명 여기가 얇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한 2mm 정도 두께는 생긴 건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생겼으면 생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텐팅 스크루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터링 잡아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째 케이스는 제가 멤브린을 픽세이션 시켜서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제가 CT를 최근에 또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 말고 이 케이스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노령분이시라서 제가 웬만하면 수술을 심플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워낙 바이트가 낮아져 있어요. 다 갈려있고 막 그래가지고 맘 같아서는 이쪽 보초물도 좀 다시 하고 해서 디멘전도 다시 올려가지고 잡아주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못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발치를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버칼 플레이트가 상당히 이제 손상되어 있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해서 이 임플란트 심을 때 좀 고생 좀 하겠구나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자, 상악이 어쨌든 그래도 6번밖에 없는 관계로 7번까지 심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6번까지만 심기로 했고요. 이 사랑이 있는 환자분의 희망에 따라서 아직 발치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에 상황이 되겠고 임플란트 심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여기 DI-센서가 이미 많이 생겨 있어요. 주변 뼈도 좀 많이 좀 얇은 편이고요. 하방도 그렇게 두꺼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나마 좀 괜찮고 여기는 조금 좀 얇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GBR을 할 게 아니고 하는 김에 이제 다 해주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리지드 타입의 멤브린을 콜라겐 멤브린을 이렇게 2개를 스크루 핀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줬고요. 이거는 뭐 핀을 쓰든 스크루를 쓰든 관계는 없는데 고정이 잘 되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합성골과 자가골을 사용해서 봄그래프트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멤브린 스테빌라이징 수처를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가 되겠죠.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옵션일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정만 확실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플랩의 텐션도 줄여줄 겸 수축을 같이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었고요. 힐링은 잘 됐고요. 한 3개월 반 정도 돼서 환자분이 이제 식사를 조금 불편해하셔가지고 좀 빨리 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술전이 되겠고요. 술 후가 되겠어요. 역시 그레프트 파티클이 아직 완전히 골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테그레이션 잘 되어 있고요. 딱 눈에 봐도 이거 상당히 위드스 게인이 많이 돼. 이게 좀 블록 타입 보너스도 이렇게 위드스 게인이 확실히 되기 쉽지 않은데 이 케이스는 꽤 잘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멤브레인을 고정하는 쪽이 본그래프트가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게 조금 많이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리즈 타입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즈 타입 멤브레인이 고정을 조금 적게 하는 그런 편의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멤브레인이 좀 고정할 때 좀 찢어지고 불편감은 좀 있긴 한데 바이오 가이드에서 본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술자의 선택 사양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청을 완성한 상태고 이게 1년째 제가 한번 봤고요. 컨투어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5번 자리는 원래 괜찮았었는데 조금 더 두꺼워졌고요. 6번 자리도 두꺼워졌고 스레드가 노출이 많이 됐고 3번 자리도 두꺼워졌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찍어봤어요. 컨투어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진 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CT상에서도 다 결과가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GBR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걸 이제 스터디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테크닉들이 앞으로 좀 또 나올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거는 38분 걸렸습니다.